자, 지금 뭐 양의지발 대단히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종료 후 가장 큰 화두 역시 스토브리그 FA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포수들이 대거 FA 자격을 취득하면서 이적이 또 예상된다고 저희가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양의지 선수의 행선지가 정해져야지 그 다른 선수들, 다음 선수들도 또 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에도 하나 포수 최재훈 선수가 FA 계약 1호로 계약을 하면서 5년 54억 아니었습니까? 네. 그 이후에 장성우 선수도 4년 42억 뭐 거액을 받은 만큼 양의지가 얼마를 받느냐가 다음 포수들, 다른 포수들에게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작년 얘기를 먼저 좀 하자면 네. 최재훈 선수가 이제 5년 54억 총액 54억 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5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고려하면은 뭐 연 10억 8천 정도 되는 거니까 아주 막 역사에 다시 없을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54억만 자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 FA 시장 잠깐 잠잠할 때 구단들의 저 전화를 막 돌려봤어요. 근데 다들 하나같이 한 얘기가 깜짝 놀랐다. 54라는 숫자가 나올 줄 몰랐다. 네. 뭐 5년 계약이긴 네. 하지만. 네. 그러면 그렇게 어디가 빵 터트려 버리면 다른 선수들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도 기다려보자. 이런 느낌. 네. 에이전트들도 사실 뭐 금액이 높을수록 자기 수수료 떨어지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첫 계약이 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판이 좀 커진 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걸 그대로 들고 들어서 올 2023년 FA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양의지 애초에 만약에 저 NC가 BFA 연장 계약으로 그냥 미리 연장 계약을 해버렸으면 네. 100억 언더로 끊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양의지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니 시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자기 그럼요. 평가를 받아도 더 큰 이제 네.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수가 많잖아요. 네. 이게 너 얘 아니면 대안으로 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양의지이기 때문에 그건 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닥치고 원탑이기 때문에. 양의지는 특별한 네. 포수라는 뜻이죠. 여기는 원탑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성적이 막 뭐 아주 바닥을 치는 것도 아니고 시즌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하긴 했지만 결국 시즌 쭉 나라에 비하면 제일 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포수로서 능력도 뭐 팀 내 평가도 최고고. 근데 앞에 그리고 나가면 솔직히 지금 포수 필요한 팀이 한두 팀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이승엽 감독이 취임식 날 뭐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네. 박세혁은 FA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금 자팀 FA로 풀리는 포수도 있는데 네. 포수 사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박세혁 선수가 듣고 조금 서운하긴 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박세혁 선수가 FA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포수가 뭐 제일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놓고 양의지를 사달라. 그렇죠. 대놓고 양의지를 주세요라고 한 거랑 매한가지인 개념이라.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두산 입장에서는 지갑을 이제 열 준비는 해야 돼요. 근데 열었는데 안 됐다 이렇게라도 생색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두산 팬들은 두산이 돈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두산은 돈이 없었던 적이 한 최근 2, 3년 약간 그 유동성 위기가 잠깐 네. 그 두산 건설에 돈 묶여가지고 좀 힘든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 뭐 인프라코 팔고 다 팔아갖고 지금 그리고 심지어 저 두산중공업 되게 잘 나가요.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FA에 살 돈이 없다는 거는 진짜 돈 쓰기 싫어하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없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차하면 그냥 가자 하고 갈 수 있어요. 아하. 충분히 가능한 팀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걸리는 팀이 원소속 구단 NC야 뭐 여기야 뭐 현금 장사로 돈 벌어먹고 사는 그쵸. 모기업이 있으니까 여기가 돈이 없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고 이제 택진이 형이 돈을 쓰냐 안 쓰냐의 개념으로 가는 거지 거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소속 팀 NC 그리고 이제 이승엽 감독이 취임한 두산 거기다가 사실 롯데나 기아 이 팀들도 이제 이 포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이제 포수 FA 영입 없이 어떻게 내부 자원들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혹은 이제 트레이드로 해보려고 해봤습니다만 결국엔 해결되지 않았고 기아 타이거즈도 박동원 선수와 연장 계약 해보려고 했는데 박동원 선수가 FA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게 성사가 안 됐다고 최근에 알려졌거든요. 이랬을 때는 이렇게 크게 4개 구단들이 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롯데는 지금 뭐 보강 안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두 개 측면이 있죠. 성적이 계속 안 좋았다는 점. 두 번째 이대호가 없어요 이제. 그러네요. 네. 그 이대호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안에서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밖에서도 이대호를 오롯이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없어요. 없죠. 그러면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건 당연 과제가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쟤를 딱 눈앞에 보이는 게 포스면서 잘 치는 타자 양의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롯데야말로 지금 여기는 프로야구 시작부터 지금까지 돈 갖고 뭐 해본 팀, 뭐 부족해본 팀이 없는 구단이기 때문에 네네네. 자기들이 안 사서 그렇지. 안 사서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롯데 자이언츠가 사실은 돈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러나 네. 이제 투자에 있어서 다소 좀 인색했었던 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호 선수가 정말 은퇴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음에도 가을 야구에 못 갔는데 지금 이대호 선수가 없는 상황, 이 선수 빈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양의지 선수 밖에는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아 타이거즈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채팅창에 쭉 보니까 지금 저는 운동 선수들이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듯 같아서 뭔가 기아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든다. HYU님 적어도 이런 얘기.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나성범도 처음에 기아랑 1도 얘기 없다가 그렇죠. NC에 저는 올 줄 알았어요. 그냥 훅 갔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전라도 고향인 선수들은 약간 홈팀 내 고향팀에 대한 로망이 조금씩 다 있어요. 아주 예전 얘기가 됐지만 최영호 선수 FA로 100억으로 기아 가고 나서 전화 통화했을 때 첫 마디가 고향팀이라서 좀 고려하신 게 있나요? 그게 굉장히 크죠.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결코 무시 못하거든요. 그럼 양의지 선수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기아가 지가 크게 하라고 자 우리 팀 와라 그러면 고향팀이니까 그래 그거 절대 무시 못해요. 그러겠네요. 네. 절대 무시 못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 이건데 결국 돈이죠. 결국 사실은. 이건데 네. 뭐 기아가 그게 없는 구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에 가을 야구를 갔다고는 해도 이제 한 경기로 이제 가을 야구 끝이 났고 사실 시즌 전에 양의지 아니죠. 그 양현종 선수 그리고 이제 나성범 선수 데려오면서 목적이 우승하자였는데 거기다 이제 박동원 선수 트레이드도 그랬죠. 결과적으로는 이 기대치에 비해서는 다소 좀 못 미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활용 점정으로 양의지 선수가 온다면 기아 타이거즈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중이 저 어제 잠실에서 네네. 그냥 그 브레이크 타임에 담배 하나 피우다 저 얘기 나왔어요. 양의지한테 집행검 전설 준다고 하면 네. 남으려나 이런 얘기? 네. 뭐 구단 누구였지? 기자한테 누가 한 20강 검 하나 주면 남지 않나? 뭐 양인 선수도 실제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또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양의지 선수, 이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최소 금액 한 얼마 정도 줘야 될까요? 지금 저는 10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100억. 네. 근데 네. 조금 이게 함정이라면 함정인 게 구단 입장에서는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양현종식 계약은 가능하겠죠. 네. 양현종이 55억에 48억이잖아요. 그렇죠. 보장 55억에 옵션 48억.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다면 보기 좋게 외양을 우리 100억 빡. 근데 나중에 알고 좀 실질적으로는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뭐 옵션도 여러 개 있고 깔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건 뭐 너무 전제적 구단 시점일 수는 있지만 선수 입장에서도 저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결국 협상의 영역이니까 4년 100억 보장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보장은 쉽지 네. 않을 것이다. 또 4년 나이도 있고 100억 네. 보장은 안 된다고 봐야죠. 안 된다고 봐야 되고 100억이라는 상징성은 채워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상징성. 네. 그러니까 뭐 계약금에다가 뭐 옵션까지 다 포함해서 총액 100억. 네. 그렇죠? 네. 그 보장액이 80%고 옵션이 20억일 값이라도 그런 어떤 우리 또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옵션이 붙은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게 또 선수의 자존심이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제 FA 포스터 양의지 선수 제외하고 유강남, 박동원, 박세혁, 이재원 이렇게 4명의 선수들도 사실은 이제 FA가 되는 포스들입니다. 이 선수들의 좀 적정 금액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양의지를 100억으로 놨어요. 네. 양의지를 100억으로 놨을 때
유강남은 60억에서 8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오, 60억에서 80억? 네, 네. 제일 젊어요. 아, 젊다. 제일 젊고 잠실에서 20홈런을 칠 수 있는 포수라면 네. 메리트는 가치는 확실하죠. 그리고 미리 좀 깔고 들어가는데 2022년의 타격 성적은 다 100주로 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올 시즌에도 그렇고 사실 작년에도 조금 이제 타격에서 부진하긴 했었거든요. 네. 올해는 존이 완전히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셉이 됐기 때문에 저도 기사 쓰긴 했는데 2019년도에 고인구 바꿨을 때 네네. 타자를 작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 정도 지나서는 다 회복을 했어요 또. 음. 팀 타율도 시즌 전체 리그 타율도 올라갔고 리그 오페이스도 올라갔고 홈런수도 늘었고 그러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면 1년 정도 적응 기간을 거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 네.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럼 내년에 좋았을 때 뭐 한참 최전성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올해의 기록을 베이스로 계산을 해버리면 후려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 내년에 다시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수를 해온 게 있으니까. 네네. 기본 바탕에. 그러니까 올해는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직격탄을 쳐 맞고 시즌을 치는 케이스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안할 부분이 2022년 기록 뭐 수치만 딱 보고 오늘 못했네 이건 정말 아니라고는 거를 깔고 들어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라피모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양의지가 금액을 선도할 테니 만약 양의지 선수가 100억 넘긴다고 하면 나머지 그렇죠, 선수들도 저거예요. 최소 60에서 80 이상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래서 지금 이제 유강남 선수를 60에서 80 정도. 네. 그러니까 유강남이 92년생이니까 만 31세 시즌부터 FA거든요. 오. 빠르네요. 그렇죠? 네. 포수임에도 만 31세부터 FA 31, 32, 33, 34면 진짜 쏙 빼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전성기 기간에 또 쏙 빼먹을 수 있는.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60억 무조건 넘을 거라 보고 80억까지도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박동원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뒤지지 않아요. 박동원은 심지어 유강남보다 가려고 경험도 훨씬 많을 뿐더러. 그렇죠. 그다음에 더 많은 홈런도 쳤고 더 많은 공격 지표가 더 좋은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박동원 선수면 여기도 60억에서 80억 각오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도 60에서 80. 오, 진짜 이제 포수 억소리 나네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의지 100억 기준이에요. 100억 기준, 100억 기준. 네. 그리고 박세혁은 이제 한 2년 너무 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너무 좀 이렇게 확 떨어진 게 보여갖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좀 이제 트랙 레코드가 좀 쌓여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선수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앞에 쌓여 있는 기록이 뭐 엄청 풍부하다라기보다는 물론 주전 포수로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 능력은 당연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렇죠, 사실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기간을 아예 늘려갖고 길게 가든 거 아니면 한 6년 정도. 6년씩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막 60억씩 이렇게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최재훈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재훈 선수 5년에 54억이면 한 4년에 40억 정도. 그 정도. 장성호가 4년 42억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둘이 나이는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기준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비슷하게. 근데 저는 지금 이 드는 생각이 이거 아들 나왔을 때 일단은 투수를 시키고 일단 앉혀놓고 시작해야 돼. 일단은 투수 시키고 투수 안 된다 싶으면 이제 포수를 시키는 게 왔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세혁 선수도 일단은 4년 40억. 이제 마지막 이재원 선수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FA를 선언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왠지 할 것 같단 말이죠. 저도 굉장히 저 인성적으로도 훌륭하고 좋은 선수인데, 네네. 그 성적이 일단 프로 선수가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네. FA 뭐 선언하는 거는 본인의 개인 자유이긴 한데 다른 팀에서 데려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네,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데려온다고 하면 욕 먹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SSG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타인데다가 상징성 있는 포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좀 잘 싸바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잘 협상을 좀 해서 적당한 가격에 좀 한 뭐 2년이든 몇 년이든 해서 좀 눌러 앉혀가지고 길게 우리 같이 가 정도로 퉁을 치는 게 차라리 한 2년 10억 정도 할까요? 뭐 좌우당간 그러니까 69억을 이미 일단 받아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죠. 에이스 원님 이재원은 꼭 FA 선언해서 좋은 팀으로 좋은 데 꼽고 받고 이적하길 SSG 팬이신 것 같습니다.